오늘 또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기차가 출발할 땐 조금 늦지만 오늘부터는 제대로 좀 달립니다. 정신 바짝 차려주세요. 이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꼭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또 몇 명을 상담했어요. 아침 10시 전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강의가 4시 10분에 끝납니다. 그러면 질문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또 5명이든 4명이든 또 받겠습니다. 별도로.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세종시장님한테 꼬시켜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시흥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나를 만나면은 최하가 300만 원입니다. 시장님이 서두에 얘기하시죠.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님의 그 마음을 나도 제일 처음에 좀 이상하다. 그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좀 성격이나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유황 킴벌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희 농장에 4번이나 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 시장님하고가 비슷해요. 미래지향적인 게.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뭐 뒷조사 아닌 조사를 보고 삼선이에요. 삼선은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제도 하시는 말씀 봐요. 여러분들이 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살아남기를 바라고 시에 도움이 되면서 같이 살자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아요. 그래 여러분들도 그걸 꼭 아셔야 되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시의 봉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권익부터 찾으라는 이 얘기요. 시장님 의견은.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미래지향적인 어떤 길로 가자. 한마디로 하면 욕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생산과 소비를 여러분들이 하면은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은 내 원고를 진도를 나가면서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하는 방법과 바로 결부대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빨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책 15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의 순서 전체 계획을 수립한다. 머릿속에 그냥 뭉뚱대가 열어놓지 말고 글로 써봐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얼마를 심을 것인가, 어디에 심을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이걸 글로서 적어가지고 답이 없으면 하지 말아요. 그럼 40년간 나무를 만진 사람으로서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지난 과거에 10년이 변했던 게 근간에는 2년에 변하고 있는데 불확실한 행위를 해가지고 가족과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자. 나무를 만지면 나무 자체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신이 있으면 하고 모르면 물어라. 그러면 묻는데 안타까운 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남 생각하고 틀리는 게 정상이고 틀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생각이 안 같으면 싫어해요. 나도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이래 70이 넘고 철이들이 그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저는 조금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 공무원이 하지 말라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무조건 산림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하세요. 대한민국 정도 개발도상국가에서 공무원의 마인드가 이 정도 되는 나라는 드뭅니다. 또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숙제를 주면은 답을 줍니다.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거리를 두지 말자. 간곡한 부탁입니다. 왜? 대한민국 이 정도의 공무원 자세 같으면 됐다는 얘기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고 자기 생각과 틀리더라도 왜 틀리느냐?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부탁하는 거를
나는 내 혼자서 100% 기대를 걸고 맡기지만 이 사람은 내 볼 일이 100번째인지 150번째인지 몰라요. 왜? 시흥시 전체 이 업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할 리도 없고 되는 것을 안 되도록 할 리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두지 말고 이웃과 같이 계속 물어봐요. 한번 물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또 와가 또 물어봐요. 그럼 틀림없이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잘 모르실 땐 저한테 밤으로 전화 주세요. 그럼 최대한으로 제가 도움을 줍니다. 이 얘기는 왜냐? 내가 많은 산림 행정을 바꿔가면서 산림법을 내가 4번 바꿨다 하면 어디 되겠어요? 대한민국 산림법을. 그렇다면 내 나름대로 갈등과 바위에 사람 머리를 아무리 쳐도 바위는 안 깨져요. 그럼 바위가 안 깨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피해가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뭡니까? 산림청이나 도에 가면 목재부터 얘기합니다. 목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시 쪽으로 오면은 목재는 이 얘기 없어요. 소득 증대 기능성 식물부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누구 힘으로 막아요? 국가에서는 목재를 부르짖는 게 맞고 맞잖아요. 그건 인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서로 입장이 틀리니까. 그래 아시고 공무원들 최대한 활용하자.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용을 하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무도 심어야 될 땅이 있어요. 알맞은 땅 내다가 계획된 식재를 하자. 첫째, 예를 들면은 온나무 있지, 온나무. 온나무가 우리 인체에 결석도 예방되고 암 예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엄청 이 효과가 좋은 나무인데 이 나무를 흙 좋다고 배수 안 되는 데다 심으면은 죽어버려요. 이건 돌이 주먹만큼만 있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으면은 잘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무마다 그 좋아하는 토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심자, 모르만 배우고. 그래서 공동으로 생산했을 경우에 그러면 한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한 나무의 종류를 식재가 키우는데 실수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은 10명이 모이면 의견이 다 틀리죠. 그러면 거기서 절대 다수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면 실수가 엄청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것부터도 공부예요. 예, 그래서 어떤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학적인 생산을 해가지고, 체험행사로 가자. 체험행사로. 그러면 어떤 아파트 단지 분여회에서 30명이 오늘은 어느 생산지로 가가 채취해가지고 몇 프로를 가져간다. 앞으로 일손이 없습니다. 이곳은 그 남자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그쪽에는 남자 인건비 최하가 7만 원이에요. 최하가. 그럼 여자도 일 잘하는 여자는 7만 원, 6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농산물을 인건비 7만 원 주고 밥 사주고 담배 사주고 참 주고 해가 남을 농산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체험행사 쪽으로 가자. 채취하는 걸. 그 다음 두 번째, 소비를 조직을 활용하자. 아주 쉬운 예로서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크고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임업행위 하는 것이 산림 공무원들이 보고 아 당신 잘하고 있다라고만 되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이 제대로 팔립니다. 왜?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타당성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품 자체도 타당성이 있지만 인간 댐댐이가 합리적인 의식구조를 가했으면은 됐다 이게. 그래 조직을 활용하는데 두릅이 시장에서 1kg 예를 들어 10,000원 간다. 체험 행사를 해가지고 오늘 50kg를
다른 사람 거 주고 내가 50kg가 남았다. 그럼 시에다 납품을 해요. 납품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1kg에 10,000원 하면 1kg에 8,000원을 줘요. 주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사람이요. 자기 욕심내만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봐요. 남이 좋아하는 거. 그래 이걸 갖다 뭐라 합니까? 이타자리. 남도 좋고 나도 좋은 거. 그렇게 한국 속담은 누구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게 이런 얘기인데 고정된 대량 소비를 할 수 있다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8,000원에도 빨리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조직 가지고 있는 대공무원들은 10,000원에서 20%싼 거는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럼 서로 좋잖아요. 그런데 단 개인으로서는 그 행위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사회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세사회. 그러면 세사회의 생산물을 어느 아파트, 예를 들면 2,000세대가 사는 아파트 분유회에 시흥시에서 연락을 해요. 모기장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장터를 차 갖다 2대만 갖다 대놓고 하면은 당장 경찰 쫓아와요. 또 뚫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시흥시에서 거두를 주면은 쉽게 되지요. 소비는 이런 어떤 단체와 조직이 되면은 서로가 신뢰가 앞서면은 쉽게 판매가 돼요. 이해가 가지요? 자, 그러면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는 거 수종 선택을 첫째 잘해야 된다. 그럼 수종 선택이 뭐냐? 시민들이 소비자가 좋아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수종이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흥시 이 전체에서 기존 농민들이 생산하는 게 뭐가 많으냐?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거는 가급적 있긴 이때 경쟁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미나리가 많다. 그럼 미나리는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조직에서는 미나리를 손 안 대는 대신에 미나리를 그 지역 주민이 생산하는 거는 팔아줄 수 있으면 같이 팔아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 건드리면 적이 돼요. 동지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동지로 만드는 내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 조직이 활동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고맙잖아요. 그지? 이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가급적 지금 현재 산 소유주가 내 앞으로 돼 있다. 나이가 70이다. 그러면 아들 명의로 임업 후계자를 신청하세요. 직계소는 임업 후계자가 돼요. 임업 후계자의 조건은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 규모는 옛날 평수로 여러분들이 알아좋도록 9,000평 이상이면 임업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면 왜 임업 후계자고 하라느냐? 첫째, 그 산을 양도할 때 세금이 절감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임업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 조직이 뭉치면은 시에서도 도울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이해 가십니까? 세금 절세가 되고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시와 가까워질 수 있는, 시에서도 도와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도움되는 게 큰 게 하나 있어요. 제일 큰 게 정보와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거.
시대적인 변화에 여러분들보다도 전문 공무원들이 더 빠릅니다. 그래 조금 전에 이 얘기는 수종 선택, 그 다음에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품을 골리라. 그 다음에 적지적수를 해라. 나무가 좋아하는 땅이 있으니까 잘못 심으면은 안 큰다. 그 다음 투자를 하는데 자기 혼자 생각해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그거는 빵점. 예를 들면 임학과라는 대학교 학과가 있어요. 사여이에요. 사여. 그 다음에 대학원 또 2년인데 2년 만에 졸업하면 그건 또 천재예요. 그럼 학교에 한 7년 걸려요. 그럼 1년에 등록금이 얼마예요? 그리고 도로 다니면 쓰고 데이트 비용 돼야 되고 옷 사 입어야 되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과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식이 많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발 자기 혼자 생각으로는 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저한테 전화를 하든지 산림보호팀 찾아가서 배우세요. 배우면 돈 안 들고 차까지 줘가면서 가르쳐줘요. 이건 그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데 쭉 이제 어떤 나무를 심고 간격은 어떻게 심고 판매는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가 수립되었다. 그럼 투자 규모를 적으세요.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이 예를 들면 지금 3억 있다. 1억도 많아요. 5천만 원만 투자를 하세요. 그럼 5천만 원 투자를 하는데 뭐는 얼마 계획을 수립하세요. 제발. 엉망대지 말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가서 되겠다. 다시 말하면 투자했는 금액과 이익 창출되는 게 몇 년 안에 되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권하고 싶은 거는 전부 5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지금 오늘 이 얘기 드리고는 수종들이 그럼 3년 이후부터는 돈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생산도 잘 떼야 되고 소비할 수 있는 길도 쭉 닦여져야 됩니다. 조직이 활성화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인건비를 얘기했는데 관리비를 어떻게 절감할 거냐. 관리비가 절감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일일이 손으로 한다 이래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니까 관리비를 그럼 어떻게 절감할 거냐. 또 그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초제를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제초제를 치면 절대 안 돼요. 제초제를 치는 순간에 그 성분이 토양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알게 모르게 밑에 식물 뿌리에 엄청 싫은 악영향을 주고 나중에 예를 들면 그 잎을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그 잎을 농약 잔류 검사하면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가급적 쓰지 말고 그러면은 이 농사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만 비닐을 쓰느냐 부직포를 쓰느냐 그 다음에 종이박스를 깔느냐. 부직포 깔아보신 분. 근데 부직포나 비닐을 깔 때는 아주 연약한 1년초가 클 때는 바로 땅에 깔아도 됩니다. 되는데 조금 억센풀이 자라는 곳에는 땅에 바로 깔면 어때요? 차고 올라와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0cm 띄우세요. 땅에서부터. 30cm 띄어가지고 줄로 묶어요. 나무에다가. 그러면 이게 햇빛 차단돼가지고 못 커요. 근데 딱 붙여보면 열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차고 올라와요. 신기합니다. 그거.
그 다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품 자체에는 목숨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첫째는 오염되지 않은 친환경 생산했다는 게 시민들한테 철저하게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모임을 새사회라고 예를 들면 이름을 지었다면은 새사회의 상품은 믿을 수 있다. 신뢰를 큰 쇠발뚝을 박아가 철저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품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속박이를 넣지 말고 속박이는 넣어야 될 형편이 되면은 그만두세요. 만약 그런 나쁜 상품이 있다면은 옆으로 모아가지고 봉사하는 데 쓰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거듭 또 얘기합니다. 한국 속담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3대를 못 간다 그랬지요. 그런데 3대 가는 게 있어요. 인심, 봉사, 이거 3대 가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할배 인심이 그 다음 뭐 들었어요? 야, 이건 대한민국 공통된 거예요. 할배 인심이 옳지. 손자 방석이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봉사를 자꾸 하면 어때요? 부인들이 임신하면 뭐래요? 태교가 바로 봉사정신이에요. 그럼 DNA가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봉사하면 즐겁잖아요. 즐거우면 자기 자신이 DNA가 바뀌어요. 그래서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상품이 있으면은 봉사하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관리비 절감에 대해서 형질 변경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형질 변경을 하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빼고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형질 변경을 한다는 사실. 형질 변경. 다시 말해 형질 변경이 인위적인 중장비를 대어 가지고 형태를 바꾸는 걸 형질 변경이라 그러는데 형질 변경은 안 해야 되고 안 하고도 산림소득을 임업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질 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원상복귀 내지 그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산사태가 안 나도록 비용을 들이는 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만큼 비례해가지고 덕보는 게 없어요. 그대로 놔두고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 아시고 형질 변경은 가급적 하지 말자. 그 다음, 물론 산림보호팀에서 잘 아실 겁니다만, 그러한 조직이 결성되고 임업 후계자가 되고 나면은 대한민국 그 산림청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정책 자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소득 사업. 산을 활용해가지고 산 소유주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 타당성 있다고 해가지고 주는 범위가 옛날에는 아주 제한적이랬는데 지금 대한민국 어떤 단체에 가면은 식용 개구리 사육하는데도 대폭 지원해 줍니다. 왜? 앞으로 그건 되니까. 식용 개구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산림소득 사업 자금이 있고 산림복합경영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특별사업 자금이 있습니다. 농림사업 특별자금 이런 거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한 단지가 25억입니다. 그럼 60%가 보조고 이런 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듭 강조합니다. 그 교재에 적혀 있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많아도 참아라.
그러면 틀림없이 정책 자금을 받는 데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여러 군데를 거쳐가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시에서 마지막 떨어질 때는 시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산림청에서 도 단위로 조정을 해가 내려오거든요. 그럼 또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기초 의원들이 또 파워가 또 작용이 돼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기가 참 어렵지요. 1억 신청했는데 5천만 원 나왔다고 화를 내면 안 돼요. 5천만 원 일단 수용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명목으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르거나 부족한 것은 담당 공무원을 활용하면 덕본다. 그 다음 공동체 결석. 혼자서는 고래를 잡을 수 없다. 이건 거듭 강조합니다.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혼자서 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로 혼자만의 꿈입니다. 생산과 판매를 공동체를 이용하면 좋다. 그 다음 마을기업. 그 다음 협동조합 결성이 요새 대한민국에서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결성.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과 공생을 해라. 아까 이거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봉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교재 213페이지. 소득 창출 방법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그 관내를 그 몇 군데 이래 다녀본 결과 토양이 별로 좋은 토양이 아니에요. 토양이. 그래서 저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참고하세요. 물박달 나무는 심으면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디에 쓰이느냐? 흉고 8cm 되는 수액을 뺍니다. 수액.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다시 말하면 산림청에서 수액 분석했는데 보면은 이 수액이 제일 좋습니다. 고로쇠는 깨면 안 돼요. 수액 채취. 지금 현재 금년 같으면은 저는 1.8리터에 9,000원에 팔았습니다. 굉장히 헐기 팔았습니다. 전라도 쪽에는 그 고로쇠 물을 8,000원에 팔아요. 근데 나 1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9,000원에 팝니다. 왜? 헐어야 좋아하니까. 나는 무진장이 있으니까 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요, 내 죽기 전에 이 수액을 요새 우유 생산하는데 집유차 다니죠. 우유 수집하러. 그 차가 이 수액을 수집하러 안 다니겠느냐라고 나는 하며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얘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자작나무과에 물박달하고 자작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있는데 자작나무는 저지대는 안 됩니다. 고지대, 적어도 400 이상 고지대에만 되고 저지대에 심으면 큰일 나요. 왜? 두 가지 부분에서 큰일 납니다. 벌레가 엄청 생겨요. 자작나무가. 수액은 이거하고 비슷한데 자작나무는 나무가 물러요.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자생질이 따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에서도 자작나무를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나 그런 데 보면 예, 예. 그런데
그런 데는 또 그 자작나무는 같은 자작나무라도 만주 자작이라고 자작나무 우리 자작나무하고는 조직 자체가 좀 틀리는 또 딴 종입니다. 자작나무는 자작나무인데 그래서 이 나무를 심으면은 이 나무의 매력이 병충해가 없고 자생질을 안 따집니다. 목재가 좋고 수액도 좋다. 그렇다면은 심어볼 만하다. 근데 이 중에요. 대량으로 심어도 자신 있게 팔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느티, 삼벗, 토종살구, 산사. 이거는 아무리 많아도 다 팔립니다. 근데 이제 단 얼마만큼 예쁘게 키우느냐. 그럼 예쁘게 키우는 것 전체의 근간에 제일 감안하셔야 될 게 너트 같으면 지하고입니다. 과거에는 메다 70, 메다 80부터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은 3m 가까이 돼야 가지를 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산림복합경영제도라는 게 이런 나무들을 심고 이거는 적어도 10년 가까이 봐야 된다. 7m 내지 8m 간격으로 심는다. 그러면 토양은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배수는 무조건 잘 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장기수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음나무, 오가피, 딱총, 참죽, 다래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딴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근간에 뜨는 게 이제 사삼, 그 다음 하수오, 이런 것들을 그 사이에 심습니다. 심어가 이건 단기소득으로 생산하면은 틀림이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단기소득은 여러분 취나무 알죠? 취나물. 취나물 이게 보기보다 돈대요. 사람 손 덜 가고. 저는 생걸로 막 팔 때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루에
아주머니들을 시키면은 10몇 킬로 뜯어와요. 그리고 키로에 10,000원씩 팔거든요. 그럼 팔리다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장아찌 만들 려고 없어요. 삶으면 빨리 안 마르니까 쪄뿝니다. 쪄가 말라요. 그러면 찌는데 인건비가 들어갔지요. 말로는 또 인건비가 들어갔죠. 생계 10,000원 같으면은 생계 키로에 10,000원이다. 그럼 이거 말라가지고 1kg가 왔으면 15,000원 받아야 돼. 수지가 맞잖아요. 그지? 인건비가 더 갔으니까. 요런 계산해가 팔아요. 근데 파는데 불티나게 팔려요. 이건 제일 꼴찌예요. 시간 제일 일이 어지중간 할 때 오후에 사람을 뜯어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안 팔리면 주문받는 것보다 더 뜯어오면 나머지 쪄가 늘어버려요. 그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공동으로 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산나물이 약입니다. 그냥 나물이 아니에요. 장 약하거나 변비 있는 사람은 이 산나물 요것만 가지고 15일 이내에 변비를 싹 고칠 수 있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 약이에요. 그 다음 이게 생산이 됐다. 그럼 조금 전에 이 얘기 했던 대로 체험 행사를 하고 어떤 조직에 납품도 하고 이래가 다 안 팔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래 해보니까 아 물건이 남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지.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정심 산다 모이라. 이 사람들 춤을 춰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체험 행사인데 판매자 체험 행사예요. 이거는. 그런데 소비자가 직접 와가 체험 행사하는 거 이건 장난이고 시장 상인들 체험 행사하면 이거 불티나요. 이거는 막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막 아주 고도의 훈련받은 전투꾼이에요. 엄청 실험의 실력을 발휘해요. 나를 받아가지고 12만 두릅이다. 그러면 12만 일기예보 보고 아 이거 다 소지 안 되겠다. 두릅 같은 거 철르면 뭐 큰일 나쁘잖아요. 그러면 하루 전날 장사꾼들을 5명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따는 거예요. 한 번 길 터져 놔 놓으면은 계속 전화가 와요. 왜?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냥 팔거든. 그냥 팔면 도이거든.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다시 말하면 시장의 상인이 내 생산하는 사람과 경쟁 입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동료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기수 같은 경우는 나무로 지금 나무를 파자는 말씀이시고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러면 생산물을 파자는 말씀이시고 물박가나 산사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나무를 파자는 말씀 알지? 여기서 지금 일반적으로 요래 구분해가지고 위에 거는 장기수가 되고 요건 단기수인데 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가능한 희망적인 것만 적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느냐? 토종살구 여러분들 아세요? 토종살구. 토종살구. 소위 게살구라고 말해요. 지금 시골에 가면 산골짜기에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이 살구가 살구나무도 목재로서는 앞으로 100% 됩니다. 대량으로만 하면은 되는데 살구 자체가 우리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암 환자들이 지금 살구 씨앗을 하루 5개 이내에 먹고 있어요. 암 환자가. 그 다음에 피부 미용 화장품에 이 살구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로수나 어떤 그 조경수로 살고 이게 쓰이는 것과 동시에 그런 무서운 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걸 장담합니다. 그리고 그 대구 인근의 유명한 대학교에 이거를 고가로 판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해보니까 없거든. 없으니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때 느티 시세에 거의 배를 받았어요. 느티나무 시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고하시고. 그러고 그 사람의 진심이 언젠가는 통하듯이 이거는 어떤 진리예요. 우리 토종 그 수종은 이건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99% 전부 중국서 씨앗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이거는 확보를 하는 게 좋고 또 꽃도 좋고. 그냥 이런 설구를 심은 거는 그냥 뭐 저가 묻히면 그냥 설구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설구를 심어서 저걸 붙이지 않으면 훨씬 설구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제 예. 산사가 지금 대실산사가 있고 조그만 우리 전통적인 어떤 걸로 전통 토종 산사입니다. 조그만 예. 흰꽃 피고. 그래 산사 이거는 또 여러분 산사춘 술 봤지요? 예. 그거 이거 넣어가 만들고 또 서큐란 있죠? 서큐란 이까 만들어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해하셨는데 이러한 상품들을 팔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을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가공하는 방법은 염두에 두는 걸 쌀을 염두에 두세요. 쌀. 너 쌀농사 죽도록 지가 쌀로만 팔면 어때요? 안 돼. 그럼 바보예요. 그럼 6차 산업 하는 거 얘기 들어봤죠? 6차 산업. 지금 우리가 광범위하게 하면 우리 농민이에요. 농림부 산하의 산림처이거든. 그렇지만 난 그걸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해요. 왜? 대한민국 국토의 15%가 농지고 64%가 산지인데 우리 임업인들이 기술도 앞서가요. 그래서 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쌀과 뭐 만들어요? 떡도 만들고. 예, 과자도 만들고. 술, 또. 국수. 또 빵도 만들고.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농사 짓는 사람보다 나무 키우는 사람이 머리 좋다고 그랬지요. 그럼 뭘 만들까요? 쌀과 음료수 나오지요. 옳지. 우리도 음료수 만들고 또 일본에 가면은 제가 82년도에 일본 갔을 때 감식초 가지고 9가지 상품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감식초 진짜 없어요. 제가 70% 장담하건대 직화구이 자시지 말고 과식하지 마시고 채소 자시고 감식초 자시고 진짜 오가피 씨만 삶아 자시면 여러분들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왜 병이 생기느냐? 자, 그러면은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구사히 조금 1차적인 건 되지요.
자, 뭐뭐를 심는 것을 혼자 생각하고 난 연후에 사람들이 우리 조직이 활성화되면은 토론을 해보자.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실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생산이 된다. 그럼 판매를 어떻게 한다? 원가 절감해가면서 생산해가지고 판매도 조금 전에 이 얘기했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럼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는 체험 행사를 위주로 하는 게 덕이다. 그 다음에 부직포나 검은 비닐이나 흠 박스를 깔자. 그 다음에 거기 위해서 조금 더 교통편도 좋고 규모가 크다면 형편되면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건 돈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난 돈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난 돈 쓸 때도 없고 단 돈 버는 재미인데 버는 거를 뭐로 벌어요? 머리로 벌어요. 1차 산업시대는 노동으로 벌어요. 그래 지금은 노동으로 돈 버는 거는 망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머리로서 돈 버는 기회는 이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 여기서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 모아가 조금 머리 좀 써가지고 머리로 돈 벌자는 결론입니다. 형편이 되는 분은 여러분들이 조직이 되고 나면은 분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출하시킬 두릅이 100달이다. 100만 원치다. 그러면 누구누구다. 그 다음 주 며칠 날은 누구누구다. 돌아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두릅 100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열 몇 명 모여야 된다. 그럼 어떤 집에는 열 몇 단도 나올 거고 20 몇 단도 나올 거고 계획성 있게 그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앞으로 그래 나간다고 보고 형편이 조금 되고 규모도 면적도 그 다음 자본력이 좀 있다면 황토빵. 이건 규모가 안 커도 돼요. 여기 만약 가능하다면은 그 다음에 또 접목되는 게 뭐냐? 여기 되고 나면 또 가능한 게 뭐냐? 산을 가지고 있는데 황토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 10평 미만입니다. 그 다음 민박은 신고만 하면 되죠. 민박. 그런 게 되네 일자를 할 수가
그 부근에 옆에 인근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얘기예요. 서울 근교에는 웬만한 데는 다 그리고 있지. 예. 그런데 만약 민박까지가 가능하다면은 거기서 식사 제공은 매드푸드. 대충 이어가시죠. 간단해요. 그러면 전문 시간에 당신은 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수술도 못 해요. 1년 안에 죽속하는 사람들이 강원도라 지리산도 가요.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거기 가면은 또 여기 돼 있어요. 산책길. 이 산책길 중장비로 안 닦아요. 그냥 여러 오솔길이에요. 오솔길.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은 옆에다 종교목을 심어요. 그러니까 명찰을 딱 붙여놨어요. 종교목. 이거 그렇게 안 어려워요. 알면은. 그래 지금 대한민국 숲병원은 아주 초보적이에요. 일본은 대단합니다. 독일도 굉장히 앞서가고. 요런 거를 겸하면은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겸할 수 없으면 됐고. 그러면 요 앞에 심을 수 있는 수종을 얘기했지요. 수종. 예. 혹 그 시흥시에서 심으라고 하는 그 수종과 틀리더라도 시흥시 공원가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사연을 들어봐요.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그럴 이유가 또 있어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는 것 중에 지금 앞으로 이 주위에 아파트 숲이 엄청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 시를 중재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공급을 다 못하기 싶어 앞으로는.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님의 생각을 아시게 될 거예요. 왜?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만들었는 거는 시흥시장에서 안 그러면 시흥시에서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아니. 중앙구청에서 시기니까 했어요. 그걸 갖다 시흥시에 원망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이 고맙게도 시흥시에서 요 정도라도 협조를 해주니까 거기서 소득을 올려보자는 얘기예요. 이 생각이 철저해야 됩니다. 소득. 근데 진입로 자체가 예. 어려워요. 진입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몇 킬로나 굉장히 길이 멀면은 모르겠는데 그래 차리면은 방법을 찾으면 나와요. 남의 땅을 사야 되는데 예. 주위는 땅값이 비싸고 그리고 나오는 소득을 없으니까 그 사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요. 지금 관제로서는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향이 어떤지 나중에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럼 고사리 생산하세요. 아니, 그렇게 지금 나이 70에 뭐또 고사리 채시고 그럴 수 없잖아요. 정화가 얼마예요? 네? 연세가 얼마예요? 정확하게. 해방등이요? 나오는데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쉽시다. 저분 때문에 내가 꼭 하고 넘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1살, 100살. 그럼 요건 대충 요와가지고 70, 80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계산 맞지요? 요 뭐 이해가 있어요? 반론의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과거의 생각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프 한 개 더 있어요. 요거는 시간 t고 요거는 사회 기여도입니다. 사회 기여도는 자기 위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남을 위주로 하자는 기여도. 같이 봤을 때 인간이 자기만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자기 자식 중에 도지사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은 생각이 틀려요. 소시민적이 아니에요. 좀 더 보는 시야가 넓다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내 후손들이 좀 필요한 인물이 날 것이다. 이게. 그렇다고 본다면 과거에는 요래 왔다. 지금 계산은 어떠냐. 여기 50이다. 그럼 이렇게 오다가 한순간에 요 곡선하고 같이 본다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살아가지고 여기 70이다. 요 면적보다도 남았는 15년 정도가 면적이 더 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내 지론이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년을 더 산다고 봤을 때 지난 30년만큼 진실되게 살 수가 있어요.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로 이 생각은 좀 뻔보는 게 덕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다 살았다 그거 하지 말아요. 다 살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예. 근데 신내 이 자리에 나오고도요. 예. 이제 아들들이 지금 직장에 다니까 예. 난뭐 나이를 먹고 했으니까 좀 초대를 좀 마련해 줄까 해서 참석한 거예요. 야, 그런데 참 대단하시다. 지금 그 연세에 자식을 또 생각해요.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벌어가 네. 지금부터 돈은 감추는 곳으로 귀신도 알면 안 돼요. 자, 조금 쉬어가 하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들 그 책 213페이지, 213페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까지도 얘기했던 그 식물에 대해서 세계적인 상황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이 시간에 또 얘기를 드리면서 그 다음 또 하나는 식물의 성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이다. 그럼 저는 종교는 어느 것도 안 믿습니다만도 그 오행의 정오행입니다. 오행이 여러 개 있는데 정오행에서 목화 토금수 숲이 맨 앞서는 이유도 원인이 있고요. 전 세계가 이 식물을 이용하는 상황을 오늘 이 시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게 현대의학의 아버지라는 사람 히포크라테스가 했는 얘기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어렵다. 아니에요. 이게 휘발대예요. 날아가요. 예. 좋은 거예요, 이거.
저는 요 한문 네 글자를 저 자식들한테 전부 시키기를 워드를 쳐가지고 현관문에 하나 붙이라. 그 다음에 거실에 붙이라. 화장실 문 안방으로 붙이라. 전부 하고 있어요. 참 배울 게 많지요. 병은 따른다. 입아요. 입 구자거든.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 병은 따라다닌다 이 말이고, 화는 따른다.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따라다닌다. 이해 가세요? 예. 그래, 저는 이 한문 8자가 정말로 좋아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 워드처가 전부 붙이라고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해당되는 거는 위에 겁니다. 약 30년 안 되는 해 때에 문국현 씨하고 풀무원의 그 회장하고가 저희 농장에 왔었어요. 왔을 때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잔 하면서 두 가지를 내가 이 얘기하니까 이 양반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첫째, 고기를 직화를 구워 먹지 마라. 두 번째, 서울이 부동산이 앞으로는 엄청스러운 변화가 올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 그게 고기 구워 먹는 건 몸에 해롭다는 게 20년 조금 안 돼가 밝혀졌고, 아파트 값은 계속 안 좋다는 게 자기네들도 이제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담세율이, 다시 말하면 국민이 우리가 세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올라요. 왜? 복지를 자꾸 원하니까 돈이 있어야 될 거예요. 돈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늘에 떨어지나요? 우리가 내는 세금가 해요. 그러니까 자꾸 세금이 강화가 되면서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금 있으면 요 나옵니다만도 우리나라 의학 박사 중에 유병팔 씨라고 있는데 유명해요, 미국에서. 그 사람 저서가 125세까지 마음 놓고 살아라는 책자가 대한민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첫째, 고기를 먹지 마라. 고기를 먹고 싶으면 삶아 먹어라. 그 다음에 과식하지 마라.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 다음 운동해라. 하면은 125세까지는 마음 놓고 살아라. 맞습니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고생을 덜 하고 살아야 돼요. 긴 병에 효자 자식 없다는 말이, 사람이 오래 누워가 고생하는 거는 정말 그건 안 좋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다가 고생 덜 하고 죽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세요. 마누라가 싫어하기나 말거나 30년 전부터 저는 현미밥이에요. 현미밥. 그래서 집에 밥솥이 3개예요. 그 다음에 현미밥인데 많이 안 먹어요. 그러면 모임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한정식에서 실컷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는 얘기야. 내가 옆에서 보면 내 먹는 거에 4배를 먹어요. 4배를 먹어요. 먹고서는 또 그 다음 어디 갑니까? 2차. 술 먹으러 또 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모든 모임에 내가 빠졌어요. 그럼 특히 고기 구워 먹는 곳에는 절대 안 갑니다. 그래, 가고 있다. 총무 전화가 오면은, 그래, 지금 가고 있다. 그래, 또 전화 와요.
아이고 가다가 이게 사고가 났다. 접촉 사고가. 그래 자네들끼리 먼저 해라. 안 가요. 그러면 유병팔 씨가 유명한 그 의학 박사인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도 유명해요. 이 사람은 뭐 자랑도 안 하고 참 사람이 소박해요. 부산대학교 강의 작년까지 나왔는데 한 번 나오는데 3,000몇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대요. 도저히 안 된대요. 실제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내 아는 지인이 서울에서 하얏트 호텔에서 약속해가지고 자기가 잘 대접한다고 야채도 듬뿍 쓰이고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유 박사를 대접한다고. 그리고 고기는 안 먹고 야채만 이래 입 다시고는 일어서더래요. 그래서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다음에 그것도 뭐 당장 전화가 왔는 게 아니고 한참 있다가 그럼 큰 신뢰를 했다. 이러한 책을 쓰는 사람한테 고기를 그래 대접한다는 거는 그럼 우리나라 그 스테이크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기 안에 기름기 있는 건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만 별나게 그래 마블이라고 찾아요.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식사를 옳게 안 하고 갖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급적이면은 조금 깊이 새기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레슬러하고 아메이는 제가 이 얘기 드렸죠. 야, 아메이는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러고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럼 한국에서는 좋은 일을 하느냐? 전 세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난 그 회사예요. 그 상장도 안 하고 희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참 충격을 받고 배웠는데 우리나라에 느릅나무 있죠. 느릅나무 뿌리 껍질. 그거를 병에 딱 넣어놓고 사우스 코리아 위장병 쓴다고 써붙여 놔놓고 팔아요. 그럼 이탈리아 거도 팔고 미국에서는 각 나라에서 사용 과거에 인정을 받고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됐던 거는 그대로 미국에서 판매하도록 돼 있어요. 얼마나 앞서갑니까?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의 법을 통과했는 것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침술로 인해 가지고 엄청 치료한 어떤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어도 침은 아무라도 못 놓는 거예요. 그럼 요즘까지도 재판이 있었고 매스컴을 통해서 시끄러이 얘기한 침의 대가 구모씨가 있었지요. 그분은 진짜 신수요. 신의 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판검사, 보장검사들이 전부 그 사람 씻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불구속으로 끝났잖아요. 그지?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MD 앤더슨 병원은 요전에 내가 이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 제가 굉장히 이거를 참,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한다고 제가 지금 경계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에 지금 대형 병원을요, 장악하고 있는 게, 현대의학의 병원, 종합병원을 장악하고 있는 게 중국의 TCM이라는 게 있습니다. TCM이 뭐냐 하면은 동인당 제약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처방전의 의료 치료 행위 순서, 이거를 미국의 종합병원을 점령을 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중국은 현대의학이 없어요. 동의학이라고 이해가는 한의학이 앞장서가 가고 거기에 보조수단으로서 현대의학이 따라갑니다. 그 소리. 그게 미국을 점령했어요.
그러면 미국의 종합병원의 의사들이 아침에 회진 나가기 전에 회의를 하는데 TCM에 의한 스케줄에 의해가 토론을 하고 출발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근본 본질은 첫째, 이론과 과학적으로 TCM이 정리가 됐다는 것. 주사액으로 개발이 됐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이에요. 왜? 현대의학으로 안 되던 게 중국 한의학으로 주사를 놓이 되더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행위가 기능성 식물이고 기능성 식물 중에서도 다른 나라는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먼저 앞서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제가 그 금년 상반기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을 내가 지금 7권인가 8권을 선물했어요. 책 이름이 병원에 가지 않고 고치는 암치료법. 그 책자에 있습니다. 저자가 후나세스케즈라는 의학 박사예요. 이 사람도 의학 박사. 그런데 이 사람이 책 내용을 보면은 일본에서 유명한 암 말기 환자를 종합병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가 자기가 자연 치유에 의한 식물 기능성으로 하는 게 덜 죽더라. 책이 그렇게 쓸 수 있으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밝혀놨어요. 그래서 그 근간에도 제가 이 책을 선물했는데 그 암 수술한 사람한테 이 책을 내가 선물했어요. 그래 원래도 몇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저서를 그 저자도 의학 박사들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를 죽인다라고 표현해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일본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 스프와 건강법 아시지요? 이거는 책자가 발간됐는지도 오래됐는데 제가 이 발간되기 전에 원고를 저는 구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일본 의학 박사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무하고 무잎하고 당근하고 포고버섯인데 포고버섯 자연산인데 자연산 구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포고버섯 생산지에 가서 흐른 거를 샀어요. 생포고를 사가 칼로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햇빛에 말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저자는 제주도에 와서 그 포고버섯을 사가 갔어요. 이 저자가 사가 가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재벌 회사의 며느리가 유방암이래가 이 사람한테 신세를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또 뭐냐면은 현미를 볶아가지고 삶을 때 거기 넣어요. 난 이거를 7, 8년 전에 해봤어요. 신기합니다 이거. 야채 수프와 건강법. 그 다음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밑에 보면은 서큐란이라든가 808, 소팔메트, 그 다음에 진코민, 아스피린 이런 게 전부 식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참고로 들어보세요. 일본에 금년에 아주 히트친 직업 중에 하나가 일본에요. 농민이 일본에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어요.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포고버섯을 생산한다. 안 그러면 기능성 식물을 생산하는 옆에 또 하우스를 파이프 하우스를 지어요. 그런데 농민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단체를 인정을 해줘요. 그 단체 이름이 뭐냐? 목구목구 팜. 쉽게 얘기하면 농촌 테마파크입니다.
그러면 일본에는 국민성도 그만큼 신뢰를 할 수 있고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구축됐기 때문에 가능한 이 얘기인데 하우스 생산 옆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소비자가 와가 즐기고 놀고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바로 가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일본 말로는 먹고 팜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농촌 체험 테마파크예요. 그러면은 멀잖아 우리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었을 때에 요거를 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걸 건의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몇 명 대표자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일본을 견학을 한가 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게 앞서갑니다 지금. 그리고 그 옆에는 레스토랑이라든가 커피 카페를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도시 생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농촌을 체험하는데 편의를 최대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생활 공간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적인 것 가지고 자꾸 몸에 저서가 있는데 미국에는 2000년도부터 농촌 인구가 불어나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도시에서 공기 탁하고 산소 밀도가 적은 곳에서 살 이유가 없다. 그러면 집을 팔고 시골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가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농산물 생산자는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뭉쳐가지고 물건만 잘 팔리면 되잖아요. 예, 요거를 현실적으로 저는 꼭 꼬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도시에 있는 집을 팔고 시골로 가는 판에 우리는 거기 비하면은 행복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진국에는 농업 생산 주체가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 돌아섰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데이터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으로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 두 번째 머리만 쓰면은 농업도 부를 충분하게 창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농촌 쪽으로 옵니다. 오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귀농 귀촌에 대해 가지고 죄송하지만 초청 받았는데 못 갑니다. 가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판이 깨지거나 안 그러면 내가 몽둥이를 맞아야 돼요. 왜? 지금 농촌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 교육시키는 그 제도가 나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아주 초보적이고 겨우 가능성이 볼떡말떡한 거를 제시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난 그런 게 싫어요. 하자면 적어도 타당성 있고 객관성 있는 걸 교육시키자는 얘기. 그럼 내가 마이크를 잡고 그러면 그건 망한다. 하지 마라.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못해요. 그런데 그런 징후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 쪽하고 경북 북부 쪽하고 엄청 실이 귀농 귀촌 인구가 불어나고 있어요. 전북하고. 신문에 여러분들 보시죠. 그게 1년에 수천 명으로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으면 안 와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도
찾으면은 충분하게 성사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요 시간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제가 시청 마당에 오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그때 또 오십시오. 오늘 또 했습니다만 제가 올 때마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간단하게. 예. 그래야 그 7년생 하고 이제 단기, 장기 이렇게 중간에 심으시면서 거름지구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세요? 제초하고 이런 거를? 제초는 다시 말하면 부직포나 네. 큰 종이 박스를 깔자. 제초는 안 하면 그런 거를? 예, 제초는 하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제초제 치면 그걸 제초제는 안 예. 돼요? 깎아요? 예. 근데 다시 말하면 부직포를 깔거나 흠 박스를 깔면은 한 60~70%는 제거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좀 인력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가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예. 기존에 산에 잡목이 많이 묵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전부 다 그 삭발을 하지 않고 그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린벨트입니까? 네네. 그러면 잡목이 서 있는 게 어떤 종류입니까? 아카시아나 뭐 밤나무, 뭐 참나무 이런 거. 야, 그러면 토시면 굉장히 그건 좋은 것입니다. 없죠. 그 나무가 수가 굉장히 높죠. 예, 그 안에 그늘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산양삼, 포고버섯. 그것은 산은 아니고 그늘에다가 해갖고서 그렇게 보통 많이 하던데. 예, 하우스를 짓거나.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하우스 같은 거를 산에다 짓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럼 뭐 산양삼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예. 지금 교육하신 내용 중에서 이 그린벨트라는 특별한 그 산 사정에 있던 임야에서는 지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삼양삼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굳이 이제 산양산 외에는 예. 뭐 복합 경영을 위한 뭐 단생종을 심고. 자, 그러면 네. 기탄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자체의 소득을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린벨트를 인정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체가 기회예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얘기합시다. 물박달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빽빽하게 잡목들이 여름에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그냥 그 나무 밑에 조그맣게 자라는 뭐 아카시아 같은 거지 막 우거져. 근데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물박달나무를 7m 간격으로 심으세요. 심고 삼양삼 심으세요. 그리고 7, 8년 후에 수액만 빼가 팔아도 몇 년 안 가면 상값 안 나오겠습니까? 예. 산에 그 참나무가 좀 많이 있어요. 한 직경이 20에서 25cm 정도 된 참나무들이 있는데 어디 물박들나무를 심고 싶어도 그걸 좀 몇 개 솎아낼 수는 없습니까? 그린벨트지요? 예, 그건 안 되지요. 안 돼요, 전혀. 예. 손못 댑니까? 그런데 넓은 곳에만 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밤나무는 어떻습니까? 밤나무를 심는다고요? 밤나무도 많아요 지금. 예,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습니다. 예. 이게 밤 종류로 잘고 이제. 근데 원칙적으로 그린벨트에서는 네. 굴치하거나 나무를 베는 건 안 돼요. 근데 잡목은 뵐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지요. 그것도 안 돼요. 예. 6cm 이상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런데 심는 건 되잖아요. 이거 심는 거 되니까 심으려니까 좀 쳐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심어놓고 나중에 눈치껏 잔목대 쳐내면 되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오늘 이후로 남자 선생님 하세요.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나와요? 예.
예. 예.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는 어떻게 되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어떤 나무든지 안 돼요. 아가시아든 뭐든 안 돼요. 아카시아는 뿌리가 약해서 이게 다 부러져 나가던데. 근데 있는 나무는 건드리지 못하는 게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의 성격이 뭐냐? 인간이 필요로 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 보존하는, 영원히 보존하는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산소 공급도 하고 영원히 보존하자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범위 안에서 조금이나마 비집고 소득을 올리보자는데 오늘 이 얘기가 포인트입니다. 예. 수용변경 신청을 하려면 그 그린벨트에서는 안 됩니다. 얘기 한번 저기서 시청에 들어봤어요. 예. 네, 들어봤는데 수용변경 신청해서 이거 내가 다른 밭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바꾸고 싶다. 그냥 뭐 잣나무를 바꾸든가 밤나무를 바꾸든가 다시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바꾸고 싶다. 그게 수용변경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확실한 답을 안 주더라고요. 안 줄 수밖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살림청 갔어요. 그거는 답이 보여요. 네. 이 조직이 결성되고 난 뒤에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네. 이 행정관청에도 돕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내 바로 얘기할게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먹어요. 이해 가시죠? 그럼 믿을 수가 없으니 답을 안 줄 수밖에. 그걸 답을 안 주고 듣고만 있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거요. 선생님 저 유실수는 추천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어디 있어요? 청와대 계시죠. 예? 아 지금 저 중국에 계시죠. FTA라고 알아요? 예. 중국과 어제 체결했어요. 그럼 어디 돼요? 이제 농산물이 막 이제 우선세 과일 나무는 정확하게 이해갑니다. 매실, 재래종, 감, 살구 이외에는 묘목 주더라도 딴 사람 줘요. 심지 말고. 심는 날로부터 그거는 돈 손해보고 고생한다. 심는 날로부터. 매실이요? 예. 매실은 굉장히 하는 겁니다. 매실하고 토종 감. 토종 살구. 또 대살은 안 되고. 아, 굉장히 질문 없어요? 버섯 재배 기술을 좀 습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저기 얘기해요. 산림보호 팀장님한테 얘기하면은 돼요. 뭐 질문 있어요? 네, 예. 아니 전라도에 예. 진짜 땅이 한 200평 정도 지금 헌집을 허물고 거기 땅을 개간을 해놨거든요. 전라도 어딘데요? 순창. 순창. 예. 예. 그러면은 거기에다가는 어떻게 남부 수종을 심어야 되는지. 집을 헐었다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땅을 돋아가지고 예. 허 벌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원래는 지목이 뭐였는데요? 시목은 집이었으니까. 돼지이지. 네, 돼지 그냥. 돼지인데 뭐 나무를 심어도 되고 그건 집을 지어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나무는 무슨 나무 심으려면은 몇 평인데요? 한 250평 정도. 예? 250평. 그 본인이 거기 안 살잖아요. 예. 살면은. 지금 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경험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나이 많은 엄마가 농촌에 사시는데 바로 옆에다가 참죽을 심어요. 참죽. 심었는데 마을 사람들 다 따가 뿌는 거예요. 네, 아니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농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과 싸울 것이요, 어떻게 할 것이요. 그것이 아예 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농사로 그냥 지는 게 제일 나아요? 그 남한테 밭 안 묵힐 정도로 그만 그냥 줘요. 예, 안 돼요. 그럼 새벽에 나가면 따가고
밤에 일하고 들어오면 따가 버리는데 그걸 왜 지키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실수 아닌 나무는 이렇게 거름을 길게 많이 줘도 안 줘도 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보면 걸음을 그렇게 안 줘도 됩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 예, 저는 그 걸음을 거의 안 썼어요. 못 써요. 그럼 산에 경사 졌지요, 면적 넓지요. 그걸 어디에다 처리합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모목 생산할 때에 유목일 때 빨리 크기 위해서 복합 비료 정도는 줄 수 있지만 그 위에는 못 줘요. 관리를 그렇게 넓은 면적에서 못 해요.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또. 예, 그러나 식물이요, 식물이나 동물이 사람만큼 못지않게 똑똑해요. 자기가 어지간하면 다 살아가요. 사람한테 조금만 도움 주면 살아가요. 예. 관리학에서는 그 나무 사이에 어느 정도 뭐 작업 공간한 도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아까 형질병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쯤 하고 있어요? 저는 그 형질 변경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안 하고도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저는 지금 저 동안 임장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박다를 대한민국에서 물박다를 종자를 받아가지고 번식을 해가지고 대량 보유하고 있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저는 저 혼자만의 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죽기 전에 틀림없이 수억을 수하러 다니는 차가 생길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이 수액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다음 목재도 좋고 병충해도 안 하고. 이래 심었는데요. 이 사이에 뭐를 심었느냐 하면은 토종살구를 심었습니다. 토종살구. 그 다음에 이거는 이나무라고 있어요. 이나무. 이쪽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이나무라고 있는데 이 나무가 참 수형이 예뻐요. 열매도 예쁘고. 이 나무가 왕실의 목기 만드는 나무예요. 그 나무도 예쁘고. 그 다음 이 사이에 오가피를 심었어요. 오가피를 심는데 60cm 간격으로 심었어요. 이걸 정부 보조 사업으로 했어요. 보조 사업은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럴 때 사업 계획 안을 내니까 하는 소리가 60cm로 간격으로 심어야 되는데 대한 설명서를 내라. 그래 관리부터 해가 봄, 여름, 가을 장점과 단점을 전부 기록을 해가 냈어요. 그냥 내기 그냥 담당자는 도저히 자식이 없다. 다른 사람은 오가피 심어 놨는데 2m 50, 3m에 한 포기 심는데 그것도 밭에다가 당신은 산에 심으면 60cm로 심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설명서를 내라. 담당자는 자식이 없어가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러마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두고 그래 설명서를 만들어가 국장님하고 갔어요. 자,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이거를 2m 50이나 3m의 오가피를 심으면은 오가피가 1m의 나무젓가락만 합니다. 이게 어느 천년에 크도록 그러면 옆에 풀을 다 매줘요. 그런데 60cm 간격으로 심어가지고 험 박스를 계속 갖다 까는 거예요. 내가 오가피를 70만 주가 있어요.
여러분들 70만 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요. 3년만 넘으면은 밑에 자풀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오가피가 우거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가거나 말거나 합리적이고 옳다고 판단이 되면은 상대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고집을 피울 게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갔어요. 자, 보면은 잎을 따가 팝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좀 더 크면은 가지를 잘라가 팝니다. 그 다음에 가지가 안 팔리는 부분은 씨를 따가 팝니다. 그랬을 때 소득은 요래요래 됩니다. 만약 이걸 2m 50에 심었을 때는 나무 수확량은 이거보다는 3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초 인건비는 3배 많은 걸 못 당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딱딱 되잖아요. 면적 계산해가지고. 그래, 국장이 보고 한다는 소리, 아, 그건 맞겠다. 관리가 골치 아프겠네. 그래, 오케이 됐어요. 그래, 지금은 오가피를 심었는데, 여기에서 요 사이에 복판에 통로 1m 딱 놔뒀어요. 통로 1m인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있으나 마나. 왜? 오가피 우거져 버리고. 그런데 밑에 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것만 해도 난 만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좀 여러분들 참고가 된다면은 좋겠습니다만, 이 70만 주의 오가피를 관리를 어떻게 해? 안 돼요. 그러면 저 오가피 장사가 와요. 장사가 오면 자기가 비어가고 키로에 1,000얼마씩 내가 받아요. 근데 오가피 크기 시작하면 잘 큽니다. 예를 들면 비 뿌리면 키가 2m가 넘는데 비 뿌고 나면 그 다음에 되면 또 이만큼 커버려요. 1년에 이만큼 커요. 얼음을 뭘 줍니까? 안 줘요. 줄려고 어디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는 안 똑똑해라고 생각하는데 오가피도 주인 닮으면 안 똑똑해요. 이게 덩신같이 크기만 커요. 아니지. 그럼 줄 30만 병 같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걸어다니면 하루 못 다녀요. 그 넓은 면적 이걸 무슨 걸음을 어디 줘요. 비를 한 발도 안 줬어요. 못 줘요. 그런데도 잘 또 그런 거예요. 덩신같이. 근데 누구 와서 다 잘라가지 않아요? 잘라가도 포도 안 나요. 70만 주고 트면은. 우리 여기다가요. 그 전에 70년대에 밤나무를 정부에서 줘서 심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해가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참 재밌어요. 체험 행사를 해요. 체험 행사. 오가피씨 따는 게 요전에 끝났는데 남자 한 명이 도시락 싸가와가 따면은 80kg를 따요. 40%를 다른 사람한테 줘요. 48이 32kg를 가져가지요. 그럼 나는 32kg를 이 사람이 가져가면은 키로에 시중시세가 최하가 10,000원입니다. 자기가 30만 원 벌죠. 해볼 만하지요. 그 씨를 몇 달 되면 씨가 나와요? 4년부터 씨가 열려요. 그러면 가을에 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임업인이고 난 거짓말 못해요. 32kg 가면은 이 사람들 보고 어떻게 시키느냐. 인터넷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6개월분이 420만 원에 팔아요. 씨로. 6개월분 420만 원 팔아요. 인터넷 들어가 봐요. 딱 한 사람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박스에 오가피씨 들어가는 게 500g도 안 들어가요. 나는 어떻게 하느냐. 2kg를 넣어요. 2kg를 넣어도 난 공짜잖아. 즐겁고. 그러면 이 오가피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남자분들은 술을 배를 먹어도 안 쳐요. 그럼 성기능이 개선되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성기능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여자는 피부가 고와져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을 이래 하고 있는데, 자, 나는 한 솥에 6kg를 넣어요. 6kg 같으면 6만 원 나요. 본전이. 짜는 사람도 또 덩신같이, 딴 사람은 4만 원 받는데 난 많이 짠다고 3만 원 해줘요. 그럼 9만 원. 세 상자에 9만 원이죠. 그럼 요게 뭐 다른 게 좀 들어가가지고 원가가 한 상자에 한 4만 원 가까이 치요. 그런데 이거 10만 원 이상 받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요걸 참고하세요. 이건 해볼 만하지요, 오가피는. 네. 그런데 오가피는 옛날 한의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오가피 한 수레가 산삼보다 낫다. 그만 수레보다 낫구나. 한의서에 써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 천몇 년 전에 한의서에 써져 있다고. 그러면 오가피 현대의학적으로 한의서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가 막혀요. 면역력 증강 작용이 탁월하다. 항산화 작용이 강하다. 그 다음에 항방사능 해독 작용이 있다. 항방사능 해독 작용은 식물 중에는 두 가지만 알고 있어요. 뭐예요? 오가피하고 민물 크로렐라. 항방사능 해독 작용이 있대요, 식물에.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연골 강화 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혈압 조절 작용이 있다. 이 정도 같으면 성인병 다 권시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경험해본 결과 삼양삼보다가는 확실히 낫구나라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오가피는 또 이게 또 식물이요. 어지간한데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심으세요. 심어가지고 지금 서울에는요 오가피 봄에 잎이 봄에 새로 나오는 잎이 사포닌 성분이 인삼의 3배입니다. 잎이 불고기 쌈채소로 들어가는데 이 따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 아시고 오가피는 해도 충분하게 간작으로 심었을 땐 승산이 있다. 예. 가시 오가피 제가 오가피를 심었더니 가시가 말도 못하게 다니더라고요. 예. 그 가시 오가피랑 그냥 오가피랑 뭐가 달라요? 종만가입니다. 경상도에서 종만가지 뭐예요?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고 대한민국 공통어 종만간, 사천간을 종만간이라 그럽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오가피를 우리가 먹을 때는요, 백숙에다 줄기는 그렇게 넣어서 끓여서 먹고, 뭐 씨는 술당단가 그렇게 해서 먹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오가피의 제일 좋은 부분이 씨, 두 번째 봄에 나는 잎, 세 번째 뿌리, 나머지가 가지입니다. 가지인데 제일 효과 좋기는 씨만큼 효과 있는 걸 난 경험 못했어요. 그 가시 오가피가 그리고 어느 걸 가시 오가피가 낫지요. 나은데 가시 오가피는 재배가 까다롭습니다. 인삼하고 같습니다. 재배하는 그 성격이. 그래 나도 가시 오가피가 많은데 가시 오가피가 이게 그 생육질을 굉장히 따집니다. 예, 따지고 종자는 약 한 달 정도 먼저 익어요. 예, 먼저 익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가시 오갈피의 가는 가시가 잘못 이용하면 우리 인체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삶아도 그대로 큰일 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는 양리 성분은 조금 더 좋은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 가시 아주 가른 가시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예. 손으로 찔리는 거 관계없지요. 만약 그게 어떤 액기스를 냈을 때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위에 어떤 고통을 준다든가 상처를 입히면 곤란해지죠. 씨는 어떻게 먹는 씨는 액기스 내가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탕 내가 포장해가 먹는 게. 에이 그거는 예 그리고 저 설탕 얘기 나왔으니까 나이 들어는 사람은 설탕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이 빨리 걸립니다. 왜? 뱃속에 칼슘을 뺏어가니까.
예. 그리고 오늘은 고박 저기 하듯이 집행을 예.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거듭 이어갑니다. 화요일 날 질문 있으신 분은 먼저 전화를 하시고 화요일 날 10시경에 앞에 시청 민원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